수사기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지난 연말 하루 평균 200여 건에 이르던 상담 건수가 금년 들어 600여 건으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범죄는 주부나 노인들이 범행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범행 대상이 되었던 평범한 50대 주부 A씨. 범행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뭔가에 홀린 듯 순식간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60대 가장 B씨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좀처럼 억누를 수가 없었고 60대 주부 C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 명의 행로를 역추적해보면 세 명 모두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있다가 큰 봉변을 당했던 것. 이들이 속절없이 당한 것은 하나같이 이것 때문인데 그렇다면 순식간에 ABC 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최근 이것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궁지에 몰아넣은 이 수법은 무엇일까요? 에이 너무 쉽네요 오늘 형님 문제가. 벌써 와요? 네, 저 나가도 돼요 이거 먼저? 나가봐요. 맞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에? 나갔다 오세요. 야 이거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가? 야 이거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신감에 맞춰서. 일단 정답은 방문 판매 사기. 잘 보세요. 50대 우리 어르신, 60대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순수한 정말 아무도 모르시는 그 착한 어르신들에게만. 이거 봐요. 그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아니 이게 실제로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거 저 정말 이거 맞잖아요. 방문 맞아? 판매 사기. 들어봐. 내가 알아냈어. 내가 알아냈어. 정말요? 저도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5, 60대 어르신들은 말이죠. 네. 보통 이제 개를 많이 해. 그러니까 방문 판매해가지고 뭐 잘못 샀다고 저렇게 몸져 눕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속된 말로 빵꾸가 난다고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 개주가 돈을 갖고 튀어. 이게 들어듣지. 전문 용어로 이제 야반 도주한다 그러죠. 그렇죠. 신중히 확실히 신중히 하셔야 돼. 신중히. 정확합니다. 양말도 안 신으셨. 이게 답이 너무 딱 끊어져가지고 개. 예, 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신세 망친 분 많았어요. 이 보증 쓴 것보다 더 많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 개. 집안사는 아시죠? 집안사. 개. 여기서 자신 있다가 저기만 나가면 마음이 약해져. 슬슬 불안하지 않으세요 형님? 자 띵동댕 합시다. 예. 되게 무섭다니까. 빰빠바바빠밤. 큰형님도 저렇게 되셨으니까 이제 힌트를 좀 받고. 그래요. 지금 이 세트 안에 네. 그 범행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세트 하네요? 네, 잘 살펴보시면 이거 봐. 있습니다. 의자? 전화기, 인형. 의자. 하나 더 생각났어요. 잠깐. 예.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계실 때 그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대개 아들, 대개 딸, 대개 사위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뭐 긴급히 수술을 해야 돼서 빨리 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막 저거 많어. 그러면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보내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아들이 잠시 후에 귀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알아놓는 거죠. 전화 사기. 전화 사기. 오호. 저거 많어. 오. 맞는 것 같아요? 저거 맞았다 저거. 이 사람 알았어. 있어요. 방송에서 아들들이 써달래요 이럴 수 있는 거냐. 정답. 오, 대단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왜 이런 거 있지? 위기 탈출 넘버 원. 네?
정답은 바로 전화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유선전화 보급률 100%. 특히 휴대전화 이용자는 4천만을 돌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용할 만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보세요? 몇 년 전부터 이 문명의 기기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일명 보이스피싱이 바로 그것. 보이스피싱이란 음성, 보이스,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 낚시, 피싱의 합성어로 이 신조어는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제 계좌번호가 사기단에 연루됐다고 지금 빨리 막아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경품 같은 거 당첨됐다고 하거나 근무하다 보면 학부모들로부터 자식이 이제 잡혀갔다고 빨리 돈을 붙이라 이런 전화가 와서 학부모가 당황해가지고 학교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이 확인 전화가 많이 와요. 하루에도 한 30번씩 올 때도 있어요. 이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한 해 동안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도 3,990건, 피해액은 371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만연해진 전화 사기는 그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구성된 사기범의 대부분은 대만이나 중국인들로 그곳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 한국말이 가능한 제중국 동포를 고용해 사기 전화를 걸고 국내 조직원들은 불법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등 외국 전화회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렇다면 이들 전화 사기범이 자주 사용하는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전산과의 김천식인데요. 환급금을 돌려드리려고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환급금이요? 저 돌려준다니까. 이처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을 거지.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예? 8월 3일 오후 3시까지 이후 법정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다시 듣고 싶으시면 1번, 상담원 연결을 원하면 9번을 9번 저렇게까지 눌러주세요. 하니까. 9번 누르죠, 그러면. 9번 누르지. 서울지방경찰청 안내데스크 이철수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나 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김위기 씨. 위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넘버카드입니다. 김수영 회원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회원님의 카드가 3달째 연체되었습니다. 아니, 연체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일단 금융기관을 사칭하고는 신용카드 연체금을 빙자해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누군가가 회원님의 카드를 도용해서 쓴 것 같은데요. 예금 좀 뭘 해야 할까? 지금 빠르게 가까운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면은. 이와 같이 카드가 도용됐다며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조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거 어떻게 찾아내나 보지? 다음은 거짓 납치나 사고의 유형. 일단 범인들은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낸 다음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 부모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겁니다. 예. 세연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저거 아무 정신 없죠 저렇게 되면. 그렇죠. 엄마, 무서워. 이거까지 다 안 돼. 아저씨들이 시키는 대로 해. 목소리가 틀리면 세연아, 아저씨, 우리 세연이 좀 바꿔주세요. 잘 안 들리네. 엄마, 무서워.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듯 엉뚱한 사람이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려주면
당황한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로 혼동. 곧이어 범인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동창이나 동친회 등의 연락처를 입수해 친구나 지인 행세를 하며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도 있고, 여보세요? 넘버백화점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정말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100만 원의 현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온 돈이 알려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처럼 경품 행세를 자주 실시하는 유통업계를 사칭한 범죄도 적잖이 일어나며 여보세요? 할머니, 예. 요즘 전화 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예. 저희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을 해드릴게요. 어떻게요? 정말 간단해요. 가까운데 은행 365일컨으로 가시면 돼요. 아, 예, 그렇군요.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이체받는 역발상 사기까지도 성행하는데 고난도네요. 이렇게 수법이 날로 다양화, 진화되어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 피해 양상은 이렇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3시. 적적하게 혼자 있는 박 씨의 집에 정막을 깨는 전화벨이 울리는데 여보세요? 넘버은행인데요. 카드 대금 400만 원이 3개월치 연체됐네요. 전 넘버은행하고 거래한 적이 없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전화였습니다. 아무래도 불법으로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까 제가 신고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일단 전화를 끊었고 정확히 20분 뒤 여보세요? 경찰 금융범죄 안전수사부입니다. 아, 예. 경찰이라고 밝힌 그 남자는 박 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대면서 본인이 맞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신분증을 도용해 통장을 발급받은 것 같으니까 수사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일단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안전하거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은행 쉬니까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가세요. 근데 저렇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란 박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도착한 시각은 4시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카드를 넣고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세요. 박 씨는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고 예금 잔액을 누른 다음에 이체 버튼을 3번 누르시는데요. 이체 버튼을요? 아, 이체 버튼을 3번 눌러야 지급정지 기능이 설정되거든요. 돈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아, 그래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내 이체 버튼을 누르는데 이체 되죠. 상황 끝이지. 하지만 버튼을 한번 누르자마자 돈이 이체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상황 끝이지. 이게 웬일이에요? 여보세요? 돈이 이체됐다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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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전화는 끊어졌고 여보세요? 넘버은행이죠? 속았다고 직감한 박 씨가 은행에 연락했으나 이미 돈은 범인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자, 이처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부정한 이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기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휴대전화 수신번호 표시에 001, 008, 03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거나 이렇게 아예 번호 표시가 없는 전화일 경우가 많고 저도 요즘 많이 오는데 80번호 표시. 다음은 억양과 말투.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입니다. 금액 누르라는 빈 거 아니죠? 예.
그것은 은행카드 인증번호입니다. 잘 들으세요. 4973500 원자를 누르세요. 예. 들으신 것처럼 전화 거는 사람이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비롯한 억양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며 예, 그 국민등록번호 있습니까? 집 주소는요. 예, 그러면 무슨 은행하고 그럽니까? 그럼 다른 은행 또 있습니까? 은행 카드의 금액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지금 은행으로 가주실 수 있으니까 떠나실 적에 핸드폰 가지고 떠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가게 한다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면 전화 사기를 의심하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과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 보급이 보편화된 것이 전화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사기 수법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과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찰과 각 해당 기관에서는 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엄청 많아. 이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전화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부나 노인들이기 때문. 심지어 한순간에 소중한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실제로 올해 7월 초 청주에 사는 75세 김모 씨는 전화 사기를 당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 560만 원을 한순간에 잃었고, 이를 비관한 김모 씨가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목을 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섭다는 생각. 무서워. 세상이 귀신이 무섭고 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이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세금과 국민연금을 환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또한 없으며, 셋째,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전화를 걸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조작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 그리고 전화 사기가 의심될 때는 해당 기관에 연락해 확인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여보세요? 아무리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시죠? 제가 금방 다시... 이렇게 응수하며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모든 금융거래 시 은행 직원이 한 번 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므로 매우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계좌 송금을 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서 민원실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주민번호번호과입니다. 352만 2천원 혈액션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 여자 목소리 저게 상했는데 말이야. 하루에 300명을 낚아채는 보이스피싱. 당신도 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매 사안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 방송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셨으면 좋았겠어요. 아, 그리고 보신 데서 끝이지 않고 그렇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다가 알려주시고 아니면 우리 다시 보기를 하시든지 해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거 알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나운서 선배한테 들은 건데 그때 다행히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대요. 몇십만 원 사실 억울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몇백이나 몇천 원 아니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 번호로 전화했더니 그 안내해준 여자분이
약간 북한 말투 같은 말로 요런 멍충이를 보게 다시 전화를 했네? 뭐 이러더래요. 아예 당한 다음에 또 예. 약 올리기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막 어디다 대고 사기질이라고 막 화를 냈더니 너 이게 국제전화인 줄은 알고 있니? 뭐 이러고 완전 약 올리더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 그 전화번호 같은 게 그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저는 전화번호 정도야 뭐. 그렇죠. 매우 위험하죠. 그 개인 정보만 알려주더라도 그 개인 정보만 사용해서 2차 범행의 사용일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는 그 일반 그 여론조사 기관을 사칭해서 대선 후보의 리서치를 한다는 등 그 핑계를 대고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수법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나오십니다만 뭐 검찰청 메토실로 좀 와주십시오. 이러면 이상하다 내가 잘못하는데. 맞아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뒷자리 좀 불러주실래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니 내가 억울하니까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럴 땐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어서 이런 전화질이야! 그렇습니다. 이 하루 평균 3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전화 사기. 여러분, 전화 사기를 받았을 때 침착한 대처만이 이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